학교시설관리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어정중학교 이은혜 교육행정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를 토대로 오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의 어정중학교 행정실장 임하는 이은혜입니다. 저도 몇 년 전 모 초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는데 시설주무관님의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아서 그 시설 업무가 저한테 전적으로 전가되어 굉장히 힘들었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시설주무관 미배치교에서는 직원들과 시설 자격 책임을 가위바위보로 정하면서 A주무관은 가스 안전 자격, B주무관은 수도교육 이수,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담당자로 정했던 웃지 못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인사 발령설이 되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그 학교는 시설주무관님이 상주하시는지, 그리고 미배치교라면 어떻게 학교 시설 관리는 수행되고 있는지 가장 큰 근심거리이며, 비단 이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시는 교육행정 식구들의 함께 고민해야 하는 그런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 관리 책임 문제는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해결이 필요한 현안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고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형식적인 이론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경기도 내 학교 행정실 직원 68명을 대상으로 학교 시설 관리 업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과는 현장의 경보등이 이미 빨간불을 넘어 폭발 직전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현행 학교 시설 관리 시스템에 대한 현장의 부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현재의 학교 시설 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인 관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의 응답에 83%가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적합하다라는 응답은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감축된 시설 관리 정원이 교육행정 직렬 정원으로 재조정되었다는 주장에는 응답자의 78%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해 정원 재배치 주장에 대한 학교의 체감도는 너무나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주무관 정원 감축의 실태는 어떠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주무관 감축에 대한 학교 시설관리 대안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을까요? 발제자의 자료에서도 보았듯이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보시면 2014년 이후 시설관리 직렬은 2026년 현재까지 1621명, 48.8%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학교 현장의 감소폭은 전체 감소 인원보다 훨씬 많은 61.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교육청이나 기관 배치 인원은 오히려 2.5배 이상 증가한 폭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지원청의 학교에 대한 시설 업무 지원은 축소되었고, 현재는 일부 학교의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발주 지원 등 제한된 범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갈수록 고도화되고 체계화되는 현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누가 이 업무를 수행하고 책임지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짊어지고 가야 하는 시설 업무 책임들을 시설주무관 미배치교에서는 고스란히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에게 전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임과 업무 부담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껴안는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에게는 어떠한 책임수당, 업무수당 등이 없었습니다. 분명 시설관리직 정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분이 발생했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제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시설주무관 정원 감축 대안으로 시설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제도와 시설관리 용역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보여드렸듯이
미봉책에 불과한 임시 방편적 제도입니다.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제도는 근무 계약 기간이 6개월로 제한되어 있고, 이 또한 발령식의 미발령교 확인 및 공개 채용 제도로 인하여 대략 3일에서 10일간의 시설 중간 공백 기간이 상시 발생하며,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작 중요한 시설 공문서 처리 불가, 시설 업무 전반에 대한 주인의식 및 책임성 부족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 용역제도는 잘 되고 있을까요? 시설관리 용역제도는 일일 4시간 기준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긴급사안에 즉시 대응이 불가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정 자격사항 선임, 위임 불가, 용역 직원의 책임성 있는 업무 이행 불가로 당장의 시설 소수선 실무는 해결될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인 시설 업무의 전담과 책임 이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학교 현장에서 시설관리 제도의 온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 제도들은 왜 여전히 시행되고 있을까요? 현장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본청의 현장과의 구체적 소통 부재, 본청의 일방적 권한 행사, 정책 설계 전문성 부족.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두 미봉책의 대안을 해결하고자 2가지 제도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학교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학교의 시설 유지관리를 전면 담당하도록 하며, 단순 소규모 수선 위주의 협소한 시설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단이 시설의 유지 보수, 법정 자격사항 선임, 당직 시스템, 청소 미화 관리 등을 총괄하는 통합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4%가 시설관리에 대안으로 학교시설관리공단의 추진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미 작년에 시흥교육청 소속 3개 학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과 MOU를 체결한 사례가 있지만, 이 또한 시설 소수선만 어느 정도 해결되었고 근본적인 시설 업무의 책임과 이행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학교시설관리공단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설립하여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설 관련 법령 책임 또한 전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는 당장 민간 투자 사업이 종료되는 BTL 학교부터 시범 우선 도입하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로 1인 1교 시설관리 직렬 재배치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제도 개선의 방안으로 시설관리 직렬 배치 기준 개편을 요구한 응답자가 55%가 있었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시설관리 직렬 공무원의 신규 채용과 시설관리 직렬의 역량과 역할 강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단, 이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와는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기존의 방식의 과오를 교훈삼아 채용, 인사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각종 시설 법령이 체계화되고 책임과 역할이 중요시되는 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채용 여건에서 일정 시설 자격 이상의 소지자로 제한하여 전문성 있는 인재를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 이후에도 시설 직무간의 업무 분장은 학교장 권한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고유 업무 분장을 통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무 성적 평정, 성과 관리 등을 통한 인사관리 시스템과 감사 처분 등을 강화해서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정착화시켜야 합니다. 이제 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학교시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어떤 제도가 도입되든지 중요한 것은 본청의 일방적 설계가 아니라 학교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학교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대두되는 문제를 정책에 제때 반영하고 임기응변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소통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